20년 전에, 30년 전에 수술하신 분들은 올리면 쇄골까지 올라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아 진짜로. 진짜로요. 근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안 좋은 결과들이 너무 많이 봐본 경험이 있어서 그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2025년에 가슴에 대해서 고민이었다면 이렇게 수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황동현 원장님과 함께 2025 가슴 성형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가슴 성형에도 트렌드가 있나요? 물론이죠. 오. 제가 가슴 성형을 한 지 지금 한 15년? 요 정도 됐는데 네.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025년에도 뭐 큰 트렌드의 변화는 아니지만 네. 분명히 약간의 트렌드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제가 듣기로는 좀 약간 거거익선, TV처럼 최대한 크게 G, E, F 요렇게 조금 더 크게 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그게 한 2년 전까지 그런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이 점점 이제 큰 사이즈를 이제 선택하게 되고 특히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SNS에서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그쵸. 한동안 정말 D컵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한 2022년, 한 2021년 이때는 이게 트렌드였거든요. 풀C에서 D컵으로 해주세요가 또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실제로 그렇게 수술하신 분들이 또 요랬더니 이게 좀 아쉽더라라는 그쵸. 거를 좀 피드백을 또 들으시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이즈가 그때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엔 트렌드가 몇 컵? 그래서 2024년에는 가장 많이 했던 사이즈는 C에서 풀 C컵이 가장 많았어요. C에서 풀 C 그러면 요거의 좀 무게는 어느 정도,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될까요? C에서 풀 C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보형물 사이즈는 어깨 넓이, 흉곽 넓이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해요. 네네네. 일반적으로는 330에서 한 360. 요 사이가 보통 한국인의 여성 체형에서 C에서 풀 C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메모하세요. 얼마라고? 네, 2025 트렌드는 300 중반 정도를 예상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게 어렸을 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좀 바스트 사이즈가 큰 친구들은 허리를 좀 약간 이렇게 구부정하게 다닌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운동회 때라든지 이렇게 뛸 때 막 이렇게 맞아요. 뛰고 막 예. 힘들어하고 잡고 뛰고 이러더라고요. 실제로도 이게 막 힘이 드나요? 실제로 가슴 축소 수술을 또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네, 발육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가슴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세요. 목도 아프고 어깨 결림도 있고 여름철이면 여기 습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상의 불편감으로 인해 가지고 가슴 축소 수술을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절제를 하고 나서 그 무게를 재보면요, 무게의 양이 보통 한 500에서 800, 뭐 많으면 1kg 정도 나와요. 한쪽 가슴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1kg? 우리가 가슴 축소를 할 때 그 크기에 비해서는 사실 우리가 넣는 보형물 사이즈는 어떻게 보면 작은 거죠. 자, 그리고 요즘에는 또 가슴도 가슴이겠지만 전체적인 몸매를 딱 봤을 때는 이런 골반, 엉덩이 여기도 뭐 그냥 할 수 있는 데는 다 넣더라고요. 맞아요. 뭐든 뭐 예. 필러도 넣고 뽕도 넣고 보형물도 넣고 실제로 요즘에 뭐 가슴도 하시겠지만 뭐 허벅지라든지 네. 뭐 골반, 엉덩이 이런 것도 많이 보시나요?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인 네. 것 같습니다. 점점 이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뿐만 아니고 가슴과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 이런 거 보고 엉덩이의 크기 이런 거에 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수술에 대한 빈도수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25년도에는 그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수술 방법에 있어서는 가슴 수술이랑은 많이 달라요. 가슴 수술은 워낙에 좋은 보형물이 많이 나와서 보형물을 대체할 만한 그런 시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엉덩이에 있어서는 아직 그렇게 좋은 안전한 보형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에는 보형물보다는 지방 이식 또는 필러 이런 시술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요거예요. 배우 전종서님의 시구. 요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 전종서님의 너무 이렇게 예쁘네요. 하시네요. 그렇죠. 요것도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아름답다고 봅니다. 사실 일반 한국인 여성에서는 이런 몸매를 갖는 게 굉장히 드물고요. 이런 몸매를 갖기 위해서는 가슴 같은 경우는 뭐 보형물을 이용해서 가슴 확대를 하고 골반 같은 경우는 사실 정면에서 골반의 폭을 늘려주는 거는 지방 이식과 필러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 누구든지 전종수만큼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2025 트렌드의 가슴 성형은 330에서 360 그리고 가슴과 더불어서 엉덩이, 골반까지 또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은데 또 가슴의 크기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요 골에 있는 요 모양도 또 중요하잖아요. 네. 요거에 대한 트렌드는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점점 과감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과감해져요? 예전에는 네. 굳이 따지자면 위에 이렇게 라인이 있는 그런 가슴골, Y골,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되는 I골 이렇게 있었다면 네. 작년 올해는 정말 사람들이 정말 Y골 너무 싫어요. 저는 I골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그냥 100%였거든요. 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Y골처럼 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또 Y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소수분들은 수술한 티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뽐내려고? 네, 나 했어. 맞아요. 예. 나 했다. 그래서 Y골이란 거는 우리가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할 때 수술했네라고 보게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YI는 약간 트렌드라기보다는 선호도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수술을 했다라고 판명할 수 있는 게 Y 네. 그리고 자연이면은 I다라고 하는데 시상식에 보면은 배우분들이 이렇게 튜브탑 네, 많이들 네, 입잖아요. 네, 네. 근데 다 Y예요. 아, 다 Y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I골을 만든 수술을 해도 브라의 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받쳐주면은 보형물이 위에서 올리면서 위에는 이제 닫혀있고 그러니까 여기 경계면이 굉장히 이제 도드라져요. 간혹 가다가 정말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수술하신 분들은 올리면 쇄골까지 올라가는 분들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요. 아 진짜로. 진짜로요. 거짓말. 아니 정말이에요. 진짜로요?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가 눈 성형이라든지 코 성형 이런 거 할 때는 장원영처럼 해주세요. 뭐 요즘 이런 트렌드들 다 있잖아요. 네네. 저 때도 그랬는데 가슴 성형은 좀 어떤 연예인들 사진을 많이 가지고 오는지. 가슴 성형은 이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갖고 오는 사진이 있어요. 아, 오히려. 카다시안 한국 여성이 보기에는 그래도 너무 과한 게 있다라고 해서 요거보다는 작게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는 연예인보다는 셀럽 사진을 좀 많이 갖고 와요. BJ분들. 네네네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자 그럼 우리가 가슴의 크기 그리고 골의 모양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 또 정해야 될 게 바로 보형물의 트렌드도 중요하잖아요. 네. 보형물의 트렌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보형물은 스마트폰이랑 똑같아요. 오. 매년 새로운 게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 나올 때마다 아주 크게 변하는 건 아니고 약간씩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보면 많이 좋아졌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보형물도 약간 비슷합니다. 물방울 보형물을 쓰다가 물방울 보형물을 대체할 만한 스무스,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 이런 것들이 나온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의 보형물이 있고 요거의 아쉬운 점을 이 보형물이 조금 더 개선해서 나오고 가장 최신에 나온 보형물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게 멘토에서 나온 부스트라는 보형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존의 좀 트렌드를 조금 이제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 이렇게 보형물을 4개 또 원장님이 구비를 해주셨는데 옛날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물방울 보형물이에요. 물방울 보형물인데 옆에서 봤을 때 요 물방울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물방울 보형물이에요. 그런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네. 모양 자체가 뒤집히니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형물의 위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수술 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선이 그려져 네. 있고요. 그리고 이게 들어간 다음에 집에 가서 이게 돌아가면 안 되니까 이 보형물 자체 텍스처가 굉장히 거칠거칠해요. 네.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은 보형물이 몸 안에서 조직과 유착, 달라붙어가지고 뛰어도 그냥 가만히 있고 누워도 이게 그냥 가만히 있고 물구나무를 서도 물방울 모양 그대로 있고 약간 이런 부성스러운 게 있었단 말이죠. 2010년부터 한 2015년, 16년까지 많이 쓰이다가 그 다음에 이런 스무스 타입 보형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모티바라는 보형물인데 이게 2010년 후반대에 나오고 세빈이라고 해서 이런 보형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런 스무스 보형물이 나와가지고 이런 게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그 텍스처 보형물에서 보여줬던 그런 거친 표면이 없기 때문에 안에서 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뛰면은 좀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요. 누우면은 이렇게 옆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좀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겠네요. 네, 자연스럽죠. 이게 딱 했을 때 뭐 건강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나요? 이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잘 유착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요 스무스 사입은 좀 유착이 안 되면은 잘 돌아다니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 맞아요. 잘 돌아다니면 또 단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뭐 무조건 좋은 것만 생길 수는 없는 게 그쵸. 이게 잘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중력의 영향뿐만 아니고요. 운동을 과도하게 하시는
여성분들은 그 근육의 영향까지 받아가지고 보형물을 여기다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보형물이 아래로 내려간다거나 이걸 우리가 이제 밑빠짐 현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D컵 이상의 큰 가슴을 하다 보니까 더 무거운 보형물이 들어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이제는 사이즈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밑빠짐 현상을 조금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과도하게 이게 가슴이 출렁거리지 않게 잡아주는 거 하나랑 네. 힘을 쓰는 데 있어서 가슴 대흉근을 너무 힘을 많이 안 주는 거, 이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정도 보형물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요, 너무 이렇게 가슴을 아래쪽으로 이제 내리는 그런 운동, 예를 들면 가슴 근육 운동 있죠, 뭐 네. 벤치프레스라든지 뭐 이렇게 푸시업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골프 같이 이렇게 한쪽만 이제 근육을 많이 쓰는 이런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궁금한 게 가슴 수술은 하고 싶은데 수술이 무서워서 지방을 이식을 했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뭐 지방 이식이라든지 혹은 뭐 한방침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시술들은 또 어떤가요? 가슴 지방 이식은 그것과 관련된 그 수술 후 결과를 알고서 수술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술이에요. 근데 한방침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아직 검증된 그런 수술의 효과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게 없고 오히려 기존의 그런 시술례로 인해 가지고 안 좋은 결과들이 너무 많이 봐본 경험이 있어서 그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지방 이식까지는 괜찮지만 한방침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2025년에 가슴에 대해서 고민이었다면 이렇게 수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내 몸에 맞게 그리고 남의 가슴을 보고서 이거를 따라서 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몸과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내 체형에 딱 맞는 가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트렌드는 분명히 있을 테지만 모두 각자에게 맞는 그런 가슴 사이즈라든지 보형물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수술을 결심하셨다면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잘 상담해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